네, 안녕하세요. 네, 예, 소개받은 성화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첫 시간인데요. 예, 첫 시간, 일단은 저희가 이론적인 거는 한번 그냥 쭉 1시간 정도 좀 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촬영하실 때 스마트폰에 이제 오디오 중인 부분도 주로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녹화하실 때나 찍으실 때 이제 어차피 그 뒤에 선생님들도 저기 돌아보시면 장비들이 다 있고 카메라는 어차피 스마트폰 아니면 이제 구매하신 걸 쓰게 될 텐데 특히 이제 간단하게 스마트폰 찍으실 때 오디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문제가 가장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촬영 기기가 카메라가 있으시면 카메라를 사용하실 텐데 그래도 오디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찍더라도 스마트폰에 오디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되실 거예요. 오디오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장비를 이제 뻗쳐서 저희가 이제 카메라 촬영도 해보고 상대방분 찍어도 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뭐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들 이제 과정은 심한데 얼만큼 아시는지는 잘 모르셔서 일단 이론적인 건 한번 쭉 1시간 정도 훑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어디 가셔서 얘기하실 때 뭐 이론적인 얘기 나왔을 때 또 한마디 섞으시면 또 어깨 올라가시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론 지겹긴 한데 그냥 한번 저 따라서 이런 거구나 쭉 한번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차피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하던 뭐로 하던 간에 이제 그런 용어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게 뭔가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 체크해 보시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초 과정에서는 이론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편집하는 거 그런 거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쭉 하고 혹시 편집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초심자. 초심자보다 조금 플러스 1. 네, 선생님 어떤 걸로 편집하시나요? 핸드폰 아니면 PC? PC로? PC로 뭐 프로그램 뭐 쓰시나요? 그때 세미스에서 배웠습니다. 네네. 세미스 프로그램 뭐였었지? 기억이? 그쵸. 거기 프리미엄 안에. 네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 쓰질 못했죠. 네네. 프리미엄 일단 열면 메뉴 엄청 많고 밑에도 메뉴 엄청 많고. 내보내기와 파일 저장. 네네네. 순간에 착각.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도 많고 뭐 하나 열면 이쪽에 메뉴 우르르 나오고. 잘랐는데. 네. 저장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뒷부분 잘려서 나왔는데 시커멓게 이제. 아하. 이제 원래 이제 내용은 알았는데. 네네네. 그런 실수. 네네네. 작은 실수. 그렇죠. 이제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따져보면 이제 스마트폰이 제일 쉽고 직관적으로 돼 있고 이 안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편집 프로그램이 제일 쉽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캐주얼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뭐 모바비도 있고 뭐 필모라도 있고 아니면 또 좀 더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플랫폼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서 제공하는 걸 쓰기도 하고 다른 거 또 간단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올라가면 3대장 보통 애플을 쓰시면 파이널 컷이라는 애가 있고 아마 저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도 아마 그 아이맥에 깔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PC 한다면 PC나 맥 상관없는데 이제 프리미어 쓰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다빈치 리졸브로 색 보정과 편집을 또 하시기도 하고 무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능들을 살려면 유료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영상에 대해서 잠깐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촬영 기기는 어떤 거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걸로 촬영해 보셨나요? 스마트폰? 선생님은? 저도? 네네. 잘 안 들렸습니다. 작게 얘기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촬영할 때 지금 뒤에 저희 촬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 핀 마이크, 라발리에 와이어리스 아무튼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차줬잖아요. 이런 마이크가 있습니다. 지금 왜 뒤에 촬영하시는 분들이 채워졌냐면 현장에서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 이게 건물이 우리 귀로 듣는 건 좀 괜찮아도 많이 울립니다. 녹음을 해보면. 두 가지죠. 많이 울리거나 소리가 작거나 잡음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세 가지는. 그래서 지금 여기 에어컨도 켰는데 실제
이제 뭐 물론 뭐 로우 컷을 하고 하면 이제 그 잡음을 일정한 잡음을 잘라주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본 원소스가 좋아야 그 다음에 나머지도 빛을 발하거든요. 네. 원소스가 너무 안 좋으면 오디오 작업할 때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런 벽면들이 소리를 다 튕겨요. 그래서 어디 누구 인터뷰한다, 무슨 마을 축제에서 뭐 대표님에서 이런 강의실 같은 데서 인터뷰를 하면 일단 소리가 작거나 주변 잡음하고 같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분이 한 목소리가 왕왕왕 울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하나씩 다 오디오로 잡아주려면 또 오디오에 대한 지식도 또 많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차피 스마트폰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폰으로 오디오를 이제 세팅하는 거 그것도 이따 오늘 이따 실습하실 때 이제 저 작은 삼각대 놓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촬영 장비로 가져오신 분들은 이 소니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비싸요. 원래 초창기에는 금액이 다 쌌었거든요. 영상 장비들이.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상 수요나 장비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들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단체에서 캠코더 CX450인가 하는 예산이 없어 작은 거를 하나 구매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제 2019년 말에 그게 한 60만 원이었나? 근데 2020년이 되니까 거의 2배. 근데 이제 필요해서는 사겠지만은 원래 가격을 알면 알고도 못 사죠. 금액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이따 한번 보겠지만 다른 뭐 밀러리스나 다른 걸 구매하려고 하면 또 렌즈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원하는 가격대에 목표를 이루기가 되게 힘든 그런 게 좀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즘 컴퓨터 맞추시면 비디오 카드 가격이 엄청 비싸가지고 막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그게 가격을 이제 중간에 파시는 분들이 막 올려가지고 진짜 핸드폰에서 벗어나서 뭔가 카메라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간단히 이따가 모바일 핸드폰으로 하는 것도 잠깐 알아볼 텐데요. 간단히 이제 용어 같은 거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뭐 영상 제작 과정인데 뭐 지금 하시는 거는 쭉 잊어버리셨다가 듣고 쭉 말하셨다가 혹시 생각이 나시면 그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주로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프리 프로덕션하고 프로덕션하고 뭐 포스트 프로덕션 뭐 근데 그냥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준비, 촬영, 편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말을 좀 어렵게 멋지게 써놨죠. 그래서 누가 전화 왔을 때 지금 뭐 프로덕션 중이야 뭐 이런 그렇죠. 그리고 막 편집하고 전화하면 이거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이 너무 힘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그렇고요. 편집 중입니다 뭐 준비 중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용어는 그냥 정리했어요. 뭐 촬영하기 전에 이제 확인할 것들 이제 뭐 촬영 장소, 시간 미리 이제 협의를 했겠죠. 그다음에 뭐 대본이나 시나리오가 있으면 시나리오, 그다음에 뭐 날씨,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다 체크하고 내가 가져갈 장비, 특히 뭐 배터리, 뭐 이 스마트폰 마찬가지로 배터리 충전 상태나 아니면 외부 배터리,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많이 이제 실수하는 거, 비 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주로 이제 배터리나 메모리 카드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요.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는데 메모리나 배터리 준비를 원활하지 못해서 촬영을 못 하는 경우가 중간에 뚝 끊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삼각대 막 챙겨갔는데 삼각대 밑에 플레이트라고 해서 카메라하고 삼각대 이렇게 연결해 주는 애 있어요. 걔를 놓고 오던가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엉겁기를 올려놓고 하던가 아니면 마이크를 빼놓고 오던가 아니면 마이크 라인을 빼놓고 오던가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저희 이제 제가 샘플로 가져온 거는 이제 이렇게 영상업계의 선두주자인 소니보다 조금 싼 애 가져왔는데요. 준비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제 송신부, 수신부가 나눠져 있어요. 똑같은 기능은 하는데 음질이나 이런 것들은 영상기기나 이런 것들은 물론 자기의 총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쓸수록 더 복잡해지고 비싸고 좋아지고 돈을 좀 덜 들일수록
예,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딱 준비해 가면 이제 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찬 거는 배터리가 아마 교체하는 형태도 있어요. 예, 그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그냥 무선 마이크도. 근데 이런 것들은 충전해서 쓰는 건데요. 한 뭐 8시간 뭐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런 충전을 안 해가지고 오던가. 예, 그런 걸로 그런 걸 해서 진짜 의외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냐면 선생님이 뭘 찍어요, 개인 컨텐츠로. 요리에 낚시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은 민물 가물치를 잡는 걸 찍겠습니다 하면, 근데 배터리나 뭐 이런 거 안 가져와서 못 찍었으니까 다음 날 오면 되잖아요, 날씨 잡아서. 근데 선생님께서 우리 정원 한번 찍어주세요 의뢰를 했어요. 근데 그래 날짜 같은 거 다 잡고 꽃이 요 날 가장 잘 핍니다 해서 왔는데, 그렇죠. 예. 아니면 메모리 카드를 안 가져오던가 아니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네네 그렇습니다. 제 친구도 뭐 옛날에 무슨 여성의 날 행사 같은 거 하는데 핸드폰으로 찍어주기로 했는데 핸드폰이 행사가 의외로 길어가지고 배터리가 네네 그런데 그 행사를 자 다시 모이세요 하세요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라고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만들으셔가지고 쓰시는 게 좋고요. 물론 숙달 되시면 뭐 내가 가져갈 장비들 뭐 배터리 상태 다 체크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제 뭐가 필요한지 체크리스트 하나씩 만들어서 카메라가 2대 갈지, 뭐 배터리 여분으로 챙길지, 뭐 그런 것들, 또 마이크를 따로 가져갈지, 영상만 찍을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체크하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우리 집에 앉아가지고 라면 끓이는 영상을 찍겠다. 라면 또 끓이면 되잖아요. 근데 유명 요리사가 와서 라면을 끓인다. 그거는 다시 부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준비 단계를 좀 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준비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촬영하는 게 되겠죠. 촬영은 좀 더 막 그 영화 같은 거나 옛날 TV에서 보시면 이렇게 종이에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뭐가 써 있고 여기에 이렇게 뭐가 써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영상에서는 그렇게 미리 그 어떤 액션이나 이런 걸 그려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쭉 시나리오대로 가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독님이 막 얘기하면 그거를 내용을 옆에다 사파처럼 그려가지고 어떤 행동인지 뭘 클로즈업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감독님들 따라서 저번에 뭐 봉준호 감독님 뭐 영화 같은 거 프로그램 나올 때 이렇게 옆에도 본인이 직접 그리기도 하고 의뢰해서 그리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전달이 잘 돼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는 내 머릿속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사전에 협의를 네네네.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보통 1인 촬영이나 본인이 하면 본인만 내용을 잘 정리하게 됩니다.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그러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영화 촬영 이런 것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알아볼 수 있게 잘 사전에 이제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촬영은 가시는데 뭐 스마트폰으로 어떤 건 이제 찍으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그렇고 뭘 찍어야겠다 할 때 미리 이제 사전 어떤 걸 찍어야 될지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을 기록하잖아요. 마을 기록하면 보통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제가 이제 크게 몇 가지만 뽑아 볼게요. 첫 번째, 마을에 이제 유명한 분들에 대한 인터뷰가 있겠죠. 저기 어디만 예를 들어서 이제 세종, 그러니까 이건 예지만 세종 어느 부분이 어느 지역이 댐이 생겨서 그 마을이 이제 뭐 물로 이제 덮인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마을에 오래 살았던 분의 역사나 그런 걸 들어보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한다 싶으면 이제 만약에 할머니가 뭐 막 90세다 그러면 그분 인터뷰만 할 게 아니잖아요. 풍광도 찍고 여기에 댐이 들어선다는 댐 들어서는 데도 찍고, 그 다음에 할머니 인터뷰도 하고, 또 할머니가 사는 집도 한번 찍고, 뭐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조사로 이제 그 마을의 역사 같은 것을 이제 뭐 향토 사학자나 이런 분이 있으면 미리 이제 조언을 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는 내가 찍을 장소에 대한 것, 내가 찍을 인물에 대한 것, 내가 찍을 역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서 기획을 해서 찍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다른 거 있으면 옛날에 이제 뭐 전월산에 뭐 며느리 바위 인형극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월산에 그 세종 주변에 있는 옛날 그 전래 이야기 뭐 그런 걸 찍겠다. 그럼 먼저 조사를 하시겠죠. 조사해서 마을에 저기 뭐
주천 어디 가면 아니면 뭐 전월산 쪽에 가면 아니면 장군면 쪽에 가면 뭐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담을 수가 있겠죠. 특히 뭐 전래동화나 이런 것들은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자료조사와 인터뷰하실 분들, 그 다음에 혹시 뭐 그거에 관련된 노래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쭉 준비를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뭐 세종 전설의 고향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서 예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종에서 이제 뭐 뭐 세종 뭐에서 문화시설들에 대한 이용 같은 거에 대해서 찍겠다 그러시면 이제 문화시설의 리스트를 마련하시고 이제 거기에 문화시설 담당자를 정할 수도 있겠죠. 예, 담당자들. 그 다음에 실제 이용하고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뭐 연령대나 가족에 대한 인터뷰를 하실 수가 있겠고 또 문화시설을 찍을 수도 있겠고 예,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지금 이런 준비 단계들이 모두 이제 그 사전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인터뷰 날짜 뭐 찍을 분들이 다 정해지면 이제 프로덕션에서 촬영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 됐고 그 선생님 옛날에 정원의 모든 것 하면 이제 예 그래서 저희 정원을 정원에 그러니까 그 정원 갖고 왔던 걸 쭉 남기겠다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할 건지 아니면 실제 정원을 가꾸는 노하우에 대해서 할 건지 예, 꽃별로 꽃이나 나무별로 수목을 설명해 가면서 아니면 이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우리는 빡셨어요 하는 그 어려움을 토로할 건지 예, 그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주제를 정해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다 끝나고 오셨으면 이제 편집을 이제 하셔야겠죠. 네, 편집. 네, 편집. 그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이제 뭐 앞에 사전에 기획이 다 돼 있으면 편집하기가 그나마 좀 편하고요. 가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편집하면 그나마 난데 가장 이제 어렵거나 힘든 경우가 이렇게 해서 오더를 주셨어요. 선생님한테 뭘 찍어달라. 예. 그러면 찍기 전에는 사전에 자료가 많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예. 지금 뒤에 선생님들도 강연 찍지만 강연은 보통 이제 아까 오셔가지고 뭐 일정 얼만큼 하실 건지 그다음에 이론이 얼마인지 뭐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 들어가시고 나중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료하고 배치를 하든지 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냥 뭐 우리 행사를 찍어주세요 했어요. 근데 막 행사 4시간 그리고 뭐 행사에 대한 사전 자료 없고 막 이러면 그리고 또 가장 큰 게 이 갭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편집 영상 제작을 하시는 분과 맡기시는 분 사이 갭 차이가 심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럼 내용이 뭔가요? 뭐 시나리오가 뭔가요? 누가 뭐 자료를 많이 받을수록 이제 기획할 때가 좋은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잘 찍어주세요. 네. 감각적으로 해주세요. 이런 막 형용사 남발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형용사. 네네네. 분위기 있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형용사들이 보이죠? 밝고, 맑고, 자신 있고, 분위기 있게 막.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막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더를 주세요. 근데 어떤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지 좀 생각이 좀 이렇게 그 본인이 하기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일단 업무에 치여서 나 이거에 대한 집중할 수가 없거나 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제작해 온 걸 보고서 그때 체크하고 수정하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가져온 걸 보고 합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이제 어떻게 계획을 짜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이 부분의 오프닝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빼고 하다 보면 예, 일이 힘들기가 2배입니다. 네, 스트레스도 받고 흰머리가 막 증가하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과 금액적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의뢰를 했어요. 저 감독님한테 제가 이거는 뭐 이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감독님이 그럼 한 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없고 뭐 어쩌고 예산이 없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시간도 없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깎아서 뭐 예를 들어 300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결과물이 오면 아 이거는 앞에가 이게 뭐 인트로를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좀 뭐 뒤에는 뭐가 있고 마지막에는 뭐 노래하고 합창하는 걸로 끝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계약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할 일이 더 많아지는 예, 할 일이 많아지는 그런데 이 금액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가 또 애매한 상황도 있고 예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에 사전부터 이제 그 같이 찍어야 될 내 목표물과 내 목표와 그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나 이야기를 일정을 잘 정하고 어디까지 범위까지 촬영할 건지 그것도 정해야 됩니다. 보통 마을 기록하면 마을에서 기록할 만한 것들이 아까처럼 마을에 있는 인물, 마을에 있는 지역, 마을에 있는 전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마을에 있는 행사도 촬영을 하게 돼요. 네네 행사. 근데 이 행사는 우리 뭐 행사 정리해서 한 5분이면 돼요. 5분짜리, 한 3분짜리로 이렇게 임팩트 있게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더를 줬어요. 근데 행사 시간이 오전 10시에 개회식, 예, 그 다음에 뭐 인사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부 행사로 뭐 이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뭐 오프닝 쇼, 뭐 그 다음에 점심 때는 뭐 운주민 뭐 화합 한마당에서 뭐 식사 같은 거 하고 자원봉사자들 와서 그런 거 하고 오후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 프리마켓 해서 뭐 물건 팔고 뭐 이렇게 그러면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시겠죠?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 스케치를 그 행사 스케치 영상을 쭉 담아야 되는데 행사는 오후 4시에 끝나. 그다음에 근데 맨 마지막에 꼭 넣어달래. 시장님 와서 인사말 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촬영은 하루 종일이 되겠죠. 네네 오프닝 할 때 뭐 들어가는 거 인사 한번 이렇게 찍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각각 그 파트를 좀 넣어줘야 되잖아요. 5분짜리인데 시간이나 비용을 생각해서 오전만 찍고 가면 영상이 끝나질 않겠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점점점으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 요즘엔 드론이 좋은데 드론은 행사장 한번 쫙 훑어줘야지 막 이러면 이제 예 그건 없었던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서로의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행사에서 특히 어떤 마을 행사다 하면은 어느 파트를 찍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사전에 많이 이야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행사는 뭐 6시간짜리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그리고 또 만약 6시간 동안에 그 들어가는 건 30초예요. 뭐 시장님 인사하고 마지막에 뭐 세종시 뭐 만세 뭐 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담아야 된다 하는데 그럼 촬영은 오전부터 끝까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면이 이제 그 물건 팔고 대화 나누고 하는 것들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장면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방문객들, 거기 행사 진행하시는 분들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움직여주고 본인들도 바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하루 종일 예 그럼 하루 종일로 길어지면 여러 가지 메모리, 배터리 뭐 다 준비하고 예 그리고 행사 규모가 되게 넓어. 근데 포인트별로 찍어줘. 이거 들어가야 되고 이거 들어가고 하면은 본인 혼자 못 가죠. 그렇죠. 예. 적어도 2명. 뭐 아니면 뭐 3명 뭐 이게 그렇게 가야겠죠. 예, 그래서 혼자 그냥 간단하게 이런 일이 진행됐었고 있었다 하는 거는 그냥 본인이나 간단하게 할 거면 내가 시간대 정해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을 담아서 해도 되지만 그 반대로 전체를 담아달라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예, 몇 분이 갈지 그런 것들 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네. 대충 이해는 되시죠? 어떤 느낌이신지 예, 꼭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마을 기록하는 것들이 그런 범주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고 만약에 내가 특별하게 어떤 뭐 예술가들과 함께 한다, 지역의 예술가들 찍는다 하면 예술가들 정해지면 인터뷰하고 공연하는 모습이 있으면 영상을 받으면 가장 좋겠죠. 네, 영상을 받으면 가장 좋은데 가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료를 보내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료 있다고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다고. 그래서 폴더로 딱 받았어요. 사진 130장, 뭐 영상 20개. 그것도 핸드폰으로 막 찍어서 막 흔들흔들하고 막 난리 난 영상. 그러면 예, 네, 그렇게 되죠. 네네. 네, 그래서 그것도 자료도 이렇게 물론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되시면 어떤 자료를 받을지를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다 시간이 들어가고 고민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또 일반적으로 안 좋은 경우는 그런 기획이나 이 고민들, 이 사전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특별하게 비용으로 보지 않고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기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료를 그러니까 선생님은 전문가시고 촬영을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의뢰하시는 분인데 서로 갭 차이가 있어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있는 거 다 긁어 해서 뭐 폴더별로 다 긁어서 폴더 15개 뭐 그 안에 사진만 40장씩 해서 뭐 200장 이렇게 보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드시겠죠. 네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받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편집을 하시게 되고, 만약에 행사가 너무 길다 그러면 행사를 주최 측에서 찍은 거하고 다시 봤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앞에는 내가 찍어서 잘 찍었어요 생각을 해서, 근데 뒤에 주최 측이 찍은 걸 받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찍은 것만큼 비슷하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충 찍고 뭐 핸드폰 훅 돌리고, 나는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꽃을 가꾸시면 쭉 들어가서 이렇게 손도 찍고 이렇게 하시면서 꽃과 함께 옆에도 찍고 싶은데, 그냥 맡기시면 보통 이런 사진 있잖아요. 뭐 행사 사진 하면 이 사진 안에 사람들 점점점점점 막 있어가지고 프랭카드 쫙 들고 뭐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진들 많이 있습니다. 뭐 행사해 그럼 여기서 뭐 강의해 그러면 강의실 끝에서 이렇게 찍어놔가지고 사람들 막 앉아있고 저기 강사님 조그맣게 나오고, 그거보다는 가까이 가서 선생님이 뭐 하시는 것도 옆에서 찍고, 그다음에 강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측면에 와서도 찍고 뭐 하는 게 더 훨씬 좋겠죠. 그래서 자료를 만약에 고른다고 하면 뭐 자료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게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가 나와서 만세 부르는 사진은 엔딩 뭐 이렇게 그 정도밖에 쓸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 자료를 달라고 하면 대부분 멀리서 강의에서도 전체가 나오게 모든 사람들 다 함께 위아더 월드로 보내주셔요. 그러면 막상 쓸 게 없습니다. 그 사진 촬영을 하여튼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그렇죠. 근데 특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인물 중심으로 딱.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를 가나 좀 건물 큰 거 다 집어넣는 사람입니다. 저도 어디서 들은. 네 맞습니다. 좋은 건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사람도 사람 그런 배경 장면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은 이제 중간 중간에나 필요할 때 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영상이 좀 재밌고 하려면 가까이서 동작이 크게 보이고 측면이 보이고 뭐 뒤에 살짝 나오면서 보이고, 뭐 꽃 만약에 정원을 가꿔서 꽃을 전시를 한다 그러면 일단 정원 전체 공간에 쫙 크게 해서 프랭카드 전부 나오고 사람들 쫙 나오고 해서 무슨 꽃인지 모르게 찍은 사진들보다는 한 꽃이라도 이렇게 들고서 뭔가 하시는 동작들을 그러니까 좀 조화롭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근접한 거, 또 꽃만 찍은 거,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진이 없을 때는 이제 이미지가 없을 때는 이제 배경과 함께 이동시켜서 찍기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남이 찍은 걸 봤다 보면, 그리고 또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도 있고 DSLR 뭐 카메라로 찍은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죠. 근데 그런 자료들 받으면 카톡으로 보낼 때 이제 원본 사이즈를 유지하는 그런 옵션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카톡으로 보내면 얘네들이 이미지 압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들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따 사이즈 얘기할 텐데, 나는 FHD로 작업한, 요즘에 뭐 4K도 있고 한데 작업하는데 이미지 사진들은 저해상도로 막 오죠. 그래서 카톡에서 다운받으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편집 작업할 때 이제 내가 받을 소스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 장수나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행사 파트가 세 파트가 있다면 세 파트당 뭐 10장, 뭐 15장씩 보내주시는데, 사람들 위주로 클로즈업 된 걸로 미리 찍어주시던가 이렇게 좀 소통을 좀 하셔서 받으시면 돼요. 안 그러시면 그냥 이렇게 어떻게 쓰기 힘든 그런 걸로 이제 작업을 하고 나면 힘들게 고르고 막 이미지도 보정하고 막 해서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임팩트가 없습니다. 느낌이 없네요. 막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 글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실컷 해놓으면은 그 과정에 이 생각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조율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조율을 안 하거나 뭐 이러면 나중에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하든지.
글 쓰는 것들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공동체 뭐 5개년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써서 완성해서 딱 보냈더니 이거 중간에 뭐 계획 같은 게 바뀌고 이거 중장기 계획은 뭐 인원이 줄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바꿔주세요. 뭐 2가지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글 내용상으로는 처음에 도입할 때 중장기 발전 전체 계획이 나오고 두 번째 이제 초기 계획에서 중장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런 걸 짰다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이 부분들 다 수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하냐에 따라서 앞뒤 뭐 처음에 인트로 들어갈 때 나왔던 사진이 이 사람은 꼭 빼주세요. 이 사람은 초상화된 빼달라고 했어요. 근데 앞에 인트로에 막 나와요. 하고 중간 부분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난감해지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고 뭐 편집하고 준비하고 해서 영상 하나 만드는 게 되게 좀 있어 보인다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멋져 보이고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테크닉 같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받고 흰머리 빠지고 막 흰머리 나고 막 네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글은 그나마 근데 글도 어렵죠. 맥락이 연결돼 있으면. 근데 이제 영상은 그 부분마다 다 수정하고 그게 수정이 되면 근데 길이가 줄어들면 그에 맞춰서 또 사운드도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배경음악 쫙 해서 1분 50초 넣었는데 뒤에 30초 날려주세요. 그러면 30초가 휙 날아가면서 사운드도 조정을 하던가 네네네 그런 게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너무 이렇게 암울한 얘기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촬영 열심히 하시면 재밌긴 합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암울한 말씀이 아니시고요. 네. 이게 현실 현장에서는 항상 책상에서 그리는 사람하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네네. 완전히 다르죠. 네네.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이런 어떤 테크닉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협업을 하면 협업을 하는 담당자를 만났을 때 그분이 본인이 뭐 블로그 같은 것 아니 뭐 브이로그 같은 거 좀 찍어보고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은 그나마 이제 소통하기가 좀 쉽죠. 네네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고요. 뭐 이거는 뭐 프레임 얘기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스마트폰을 편집하는 뭐 편집하든 뭐 프레임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뭐 초당 뭐 몇 장 쓸 거냐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당 뭐 몇 장 쓸 거냐. 옛날 초창기엔 저희가 이제 3D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로 이제 건물 같은 거나 뭐 연구시설 시뮬레이션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영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쭉 키프레임으로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기 전에 딱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영상을 만드는데 영상도 이제 쉽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30프레임이면 1초에 30장의 이미지를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30장을 천천히 한 장 만들고 2장 만들고 30번의 이미지를 만들면 1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때 막 컴퓨터가 좋아야 돼 막 이런 막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이제 뭐 슬로우 비디오 뭐 120프레임 뭐 이렇게 뭐 쭉쭉 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냥 30프레임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60도 있고 120도 있고 요즘에는 카메라는 240프레임도 있고 뭐 그런데요. 일단은 30프레임에 저희는 맞춰서 그리고 이제 핸드폰으로 소비되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서 소비된다고 하시면 보통 뭐 30프레임 정도로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내가 뭐 작업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화질도 커지고 뭐 하면 될 텐데 그때 이제 화면 사이즈 얘기 나올 텐데요. 그래도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물론 차이는 좀 있지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8K 뭐 이렇게 된다 뭐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보시거나 이제 집에 PC 모니터로 보시면 이제 그게 100% 이렇게 감동이 오지는 않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전속률하고 해상도 있는데 전속률은 전속률은 동영상 사이즈하고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뭐 그 플레이 될 때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데이터를 보낼 거냐, 조금 데이터를 보낼 거냐에 따라서 나중에 저희 일단 핸드폰을 잠깐 보거나 할 텐데 그때 정하는 거에 따라서 화질이 왔다 갔다 하고
데이터 많이 보내고 그러면 화질이 좋겠죠? 예, 당연히. 예, 예. 그래서 같은 파일을 써도 선생님께서 FHD로 촬영을 했어요, 핸드폰으로. 예, 그거 하고 4K로 촬영을 한 그 파일하고는 파일 용량 차이도 많이 나고.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엔코딩 할 때 비트레이트 정하고 화질 그 찍을 때 해상도 정하겠지만 그런 것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막 노트북으로 편집하시는데 막 4K 막 이런 것들은 편집하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움직여서 프리뷰가 보이지도 않거나 예. 물론 돈이 있어서 맥을 쓰시면 훨씬 쾌적하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해상도 얘기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아이고. 예, 저희 뭐 해상도 이렇게 쭉 있는데요. 한 칸 넘겨서 네네. 여기 SD 있고 HD 있고 FHD 있고 QHD 있고 뭐 UHD 4K 있는데요. 4K라고 하면 보통 이 화면 사이즈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쓰는 건 FHD는 이 정도. 예, 여기 요 bên 해상도 표시거든요. 해상도. 예, 가로 1920개, 세로 1080개. 그러니까 모니터에 봤을 때 그렇게 예, 픽셀로 보여진 겁니다. 물론 크면 클수록 정교하고 좋겠죠. 예, 작으면 작을수록 해상도가 나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은 마트에 가시면 그 LG OLED TV 뭐 삼성 OLED인가 해서 엄청난 화질을 막 자랑하잖아요. 막 그 와인잔에서 막 와인이 피처럼 또 쏟아지고 막 보석들이 막 엄청 발광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 TV에 맞게끔 영상은 소스를 미리 제작해 놓은 거예요. 예, 8K로. 예, 광고 디스플레이용.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셋톱박스에 꽂고 영상을 보면 셋톱박스에서 전송되는 영상들은 뭐 FHD 정도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 감동이 나오지는 않죠. 예, 그래도 물론 선명하긴 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SD는 SD는 이렇게 다 사이즈가 작은데 보통 옛날에 TV들 보시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검색하다 보면은 옛날 영상들 있잖아요. 요즘에 전원일기도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요 좌우가 이렇게 없잖아요. 예, 없는 것들은 옛날 뭐 4:3 사이즈로 해가지고 제작된 영상들. 옛날 TV들은 대부분 이렇게 약간 사각형. 예, 지금처럼 옆으로 안 하고 예, 그런 거라서 이쪽 해상도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 넣으면 이쪽이 이제 새카맣게 예, 나오는 거고 이제 16:9 사이즈거든요. 16:9 사이즈들은 이제 옆에가 있고 예, 그런 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옛날 만약에 선생님께서 집에서 찍으신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받아보면 예, 4:3 사이즈예요. 요거보다 640에 480 뭐 이렇게 해서 4:3 사이즈라서 옆에가 없게 됩니다. 한 가지로 더 나온 김에 스마트폰을 촬영하실 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본인 느끼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찍으시면 되는데요. 가끔 보시면 그래도 이제 촬영할 때 이제 그 사이즈나 이런 걸 뭐 틱톡이나 뭐 소셜 커머스 아닌 이상은 이제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이제 편집할 때 사진이나 뭐 영상 다 보면 다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거기에 또 사람이 꽉 차. 예. 그래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경우에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경우가 아니면은 행으로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편집할 때도 좋고 하고 나머지 요 빈 공간들을 처리가 좀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 보시면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가운데 화면이 있고 양쪽으로 또 뿌옇게 해서 화면이 똑같은 게 깔아놓은 화면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건 세로로 찍은 거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로로 만드시면 좋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은 뭐 그냥 안드로이드 있고 아이폰 있고 뭐 그런 얘기고요. 예. 뭐 운영하시는 거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화질 뭐 이런 것들에 따라 장단점이 있고 최신 게 좋고 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촬영 장비 촬영 장비 아까 얘기는 이제 카메라가 보통 일반적이라서 예,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고 요번에 아이폰 새 버전이 나오면서 유튜브에 어떤 감독님께서 아이폰으로만 찍은 뭐 영화 뭐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핸드폰이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하기 가장 좋은 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카메라 있고 예, 음성 녹음되고 네네 그리고 약간의 보정도 되고 예 그리고 들고 다니기 편하고 예 그런 게 있죠. 예.
저기 촬영하시는 저분들 뒤에 분들도 삼각대 챙겨야지, 배터리 챙겨야지, 막 모니터 챙겨야지, 옆에 연결하는 거 챙겨야지 해서 할 게 많아지지만 스마트폰은 그나마 접근하기가 되게 쉽게. 예, 그 다음에 뭐 카메라는 그 캠코더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핸디캠 있고 뭐 이렇게 큰 예 카메라 있고 예, 네네. 핸디캠 좀 싸고 비싸고 네네. 예, 캠코더라고 해서 싸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샷건 마이크 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브랜드로 해서 뭐 이렇게 높아가면 뭐 뒤에 이제 출력 단자 뭐 SDI 뭐 있고 뭐 하면은 금액이 쑥 올라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 장점은 뭐냐면 다 일체형으로 다 붙어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캠코더도 비싸지면 뭐 옵션 조정할 것도 많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렌즈하고 대일체형으로 붙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엄청 뭐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해서 뭐 엄청 복잡한 촬영을 하지 않는다 싶으면 가장 접근하기가 편하고 관리하기가 편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뒤에 뭐 이런 카메라로 넘어가면 이제 예, 보통 이제 촬영하시면 이제 뭐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마트폰을 찍으시다가 좀 넘어가면 이제 카메라를 이제 사시잖아요. 캠코더로 옛날 초창기엔 캠코더 참 많이 유행했었죠. 많이 이제 샀었죠. 예. 그리고 뭐 결혼 선물로도 카메라 살 때 캠코더 사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카메라 쓰는데 카메라 보통 이제 뭐 종류 뭐 밀러리스, 하이엔드, 뭐 DSLR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옛날 카메라를 저번 작년에 할 때는 가져왔었는데 아니 다른 데서였나? 카메라가 보통 뭐 필름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DSLR도 마찬가지인데요. 필름 카메라는 옛날에 선생님도 보셨죠? 네, 이렇게 옆에 돌려가지고 네네 예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시간에 잠깐 가져와서 말씀드릴게요. 밀러리스는 하고 이제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예, 요즘 뭐 밀러리스라는데 뭐 카메라가 촬영할 때 그 다음에 DSLR하고 뭐 옛날 카메라하고 뭔 차이가 있는가 뭐 생각할 텐데 말 그대로 밀러리스는 거울이 없다는 건데 예, 이렇게 렌즈 분리하면 옛날 카메라 밑에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울에 피사체가 반사돼서 이제 그걸 화질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이미지로 담는 거고 밀러리스 카메라는 없습니다. 예. 렌즈 거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디지털 이미지 센서에 예, 바로 이미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밀러리스라고 부르시면 그렇게 부르는 이름으로 붙였다고 하시면 되고요. 뭐 하이엔드 카메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소니 뭐 ZV-1도 있고 뭐 조그만 애들 많이 있어요. 예, 걔네들은 이제 렌즈는 교환이 안 되고 렌즈가 아예 딱 붙어 있는 애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DSLR은 저기 안에 그 거울이 있습니다. 예, DSLR 말 그대로 예, 그러니까 옛날 카메라인데 렌즈가 교환식 되고 디지털로 잘 정보를 처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가끔 이제 카메라 사실 때 처음에 DSLR하고 밀러리스하고 뭐 하이엔드하고 쭉 있는데 이게 뭔지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예, 하이엔드는 다 디지털로 처리가 되되 렌즈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DSLR은 예, 안에 거울하고 렌즈 예, 그러니까 옛날 카메라가 디지털화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그냥 바로 이미지 센서에 저장하는 거는 밀러리스. 그래서 다 밀러리스라고 부릅니다. 저도 아이고 뒤에 선생님들 얘도 그냥 밀러리스인데 까면 그냥 이미지 센서가 예 근데 이거 이제 이 센서의 크기에 따라서 뭐 풀프레임이냐 뭐 크롭바디냐 아니면 뭐 마이크로 포서드냐 해서 뭐 그게 많이 나눕니다. 예, 그래서 보면 그냥 이미지 센서로 바로 렌즈에서 빛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DSLR은 옛날 카메라 보면 요 밑에 이제 거울이 이제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센서 크기에 따라서 예, 부르는 명칭들이 조금 다릅니다. 얘는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미지 센서가 그만큼 작죠. 근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저기 뭐 캐논이나 소니 풀프레임 카메라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미지 센서가 쉽게 생각해서 이미지 센서가 크면
많은 정보를 담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많은 빛의 정보를 담기 때문에 물론 뭐 저희가 최종적으로 뭐 편집해서 FHD로 보면 이제 비슷비슷해서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특히 저조도 어두운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셨죠? 어두우면 이렇게 노이즈가 아직아직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때 이미지 센서가 크면 작은 빛이라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저조도 상태에서 이미지가 좀 깨끗하고, 대신 이미지 센서가 좀 작으면 저조도에서 좀 불리하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센서의 크기. 예. 네, 그 다음은 편집은 이제 주로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으로 편집하시게 되시는데, 네, 스마트폰은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 있고, 네, 노트북으로는 이제 PC 프로그램들을 담아서 편집을 하시게 되시겠죠. 네, 지금 그 미디어 센터에서 배우신 것들은 이제 다 이제 PC나 뭐 맥으로 편집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스마트폰은 심심할 때 편하게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예,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스마트폰 프로그램도 조금 뭐 유명한 애들이 있고 뭐 매월 돈을 줘야 하는 애들이 있고 무료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옛날 자료긴 한데 뭐 얘네들은 지금 다 없어졌고, 예, 간단한 프로그램들은 뭐 파워 디렉터도 있고 뭐 밴믹스도 있고 곰믹스도 있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신경을 써서 편집을 하게 되면 예, 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얘는 그냥 기본 프로그램은 무료고 내가 원하는 뭐 노이즈나 그런 기능들을 쓰게 되면 유료로 한 40몇만 원인가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에. 예, 그 다음에 베가스도 구매하시는데 이거는 방송에서 편집할 때 많이 쓰는데 얘는 특별히 그냥 그렇고요. 보통 이제 프리미어 프로하고 뭐 파이널 컷 많이 쓰는데 파이널 컷도 한 번 결제를 해서 쓰는데 이제 프리미어는 매월 결제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어도비에서 만든 뭐 포토샵, 프리미어, 뭐 일러스트 다 같은 건데요. 매달 열심히 열심히 돈을 바쳐야 예, 바쳐야 됩니다. 옛날에는 막 어둠의 경로를 크랙해서 뭐 설치를 했는데 뭐가 안 되네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다 구독 형태로 바뀌어서 예, 매월 열심히 돈을 내야 됩니다. 학생이나 뭐 이렇게 학생 할인 같은 거 많이 해주긴 하는데 1년 지나면서 다른 개념 또 만들어가지고 뭐 해야 이런 얘기까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하는 편집 프로그램들은 뭐 이렇게 쭈르륵 많이 쓰는 게 있는데 보통 키네마스터로도 많이 하시고요. 가끔 영상 보면 이게 키네마스터에서 워터마크가 있는 경우 있어요. 예, 무료로 결제를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뭐 기본적으로 아이무비는 그냥 맥에 장착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쓸만하다고 많은 분들이 추천을 스마트폰에서 하시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국산 프로그램 뭐 블로, 멸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파워 디렉터도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찍은 것을 바로 편집해서 내가 어떤 적정한 효과를 넣어서 빠른 결과물을 낼 수가 있는데 단점은 이제 길게 오래 장시간 편집하려면 일단 눈이 이거 작은 거 이걸 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좀 힘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여행 가서 내가 이제 뭐 아무런 촬영 장비 없이 가서 카메라로 쭉 찍었다 하면은 핸드폰으로 쭉 찍었다 하면 그게 또 괜찮게 예, 편집을 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두 번째로 요거 간단하게 설치돼 있으신가요? PC예요? 아니요, 스마트폰에. 넓히는 네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얘도 있으신가요? 멸치도 있고 별로도 있고 예, VLLO도 있으신가요? 멸치도 있고 네네. 여기 멸치 네네. 그럼 멸치 업데이트 갑자기 업데이트 네, 그거 업데이트 그다음에 예, 그거 간단하게 한번 리뷰 한번 해보고 예, 예, 그 다음에 저 스마트폰 장비에 마이크 연결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사무실을 뒤져보다 보니 요게 있어가지고 4개 가져왔거든요. 근데 오신 분들 그냥 드리려고
네네. 요게 그냥 사은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은품 좀 이상한데. 네. 예, 이거 뭐냐면 핸드폰 뒤에 잠깐 보시겠어요? 아, 예, 핸드폰 뒤에 이제 핸드폰이 네네. 아, 여기는 필요가 없겠네요. 예, 보통 이제 이렇게 오디오 잭, 이어폰 잭이 있는 경우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선생님처럼 예, 밑에 보시면 예, 그 이어폰 잭이 없고 그냥 이렇게 USB-C 타입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네네네. 그래서 예, 그냥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를 어디다 나오네. 이따 한번 찾아드릴 텐데요. 자, 이제 이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예, 마이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잘 소리를 넣고 싶잖아요. 그럼 마이크에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이제 수신 마이크에서 송신 소리를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무선으로. 그럼 얘가 수신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차고서 얘기를 하면 저처럼 이렇게 그럼 요 그 음성 신호가 저기 뒤에 카메라에 있으신 분으로 쭉 날아가잖아요. 그럼 수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신한 다음에 그 뭐 카메라가 됐던 핸드폰에 됐던 넣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네,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넣어줘야겠죠. 예, 뭐 카메라면 여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에 넣어줘야 되겠잖아요. 예, 그냥 이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 소리가 들어오는 게 더 좋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하는데 선생님 폰 잠깐 줘보시겠어요? 예, 선생님 폰은 이 극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스마트폰에 꽂을 때하고 그냥 카메라 장비에 꽂을 때하고 여기 뒤에가 다릅니다. 예,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예.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USB-C 타입이라 물론 C 타입 젠더가 있긴 한데 얘는 뭐냐면 노트라서. 네, 아예 상관없습니다. 아, 이걸 그냥 드려야 되는데 까는 게 작아가지고 아, 그냥 찍겠습니다. 예. 예, 얘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이렇게 USB-C 타입으로 되어 있고 뒤에 이렇게 단자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다 끼고 이거 끼면 돼.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해서 하면 이제 소리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부분이 다를 수가 있네. 네네네. 이제 이따가 장착을 해보실 텐데요. 이거는 3극,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오면 4극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띠가 2개 있으면 3극이 2극이 아니고요. 여기 왜냐면 그냥 쉽게 이해하실 때 하나, 둘, 셋. 예, 그렇게 해서 3극, 그 다음에 여기 3개짜리가 있어요. 이제 이따 찾아서 잠깐 쉬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4극 해서 그렇게 연결해서 쓰셔도 되고요. 직접 들어가는 장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따가 잠깐 쉬신 다음에 저 삼각대 놓고서 마이크로 소리 한번 입력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편집 프로그램은 간단히 잠깐 쉬시고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